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파츌러의 모든 것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쇼츠로 그리고 콘텐츠로 우리 친구들에게 스파츌러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시켜서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스파츌러를 왜 써야 하는지에 관한 답변부터 해드릴까 하는데요. 스파츌러를 쓰는 이유는 균일하게 얇게 펴바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찍어 바르거나 브러쉬를 이용하게 되면은 고급 스킬이 또 필요하잖아요. 양 조절을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할지 모르겠다 할 때 스파츌러를 활용해주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펴발라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들뜸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공게임 생기는 분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아이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스파츌러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펴바를 때 뭔가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균일하게 안 펴바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계속해서 양을 가져오기보다는 이 위에 올려져 있는 양을 계속해서 균일하게 펴발라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스파츌러로 다 균일하게 펴바른 다음에 퍼프로 두드리는 것보다는 펴바른 다음에 두드리고 순차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사용할 때 이 스파츌러를 든 손 기점으로 안으로 사용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피부결에 따라, 근데 여기는 피부결을 거스르는 방향 아닌가요? 근데 얘는 어차피 적은 양을 그냥 얇게 펴바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에 터치가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던 이렇게 사용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손의 기점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균일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스파츌러를 적용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어떻게 세척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제 그 알코올 수압 있잖아요, 그걸로 닦아 주시면은 멸균도 되고 굉장히 좋지만 저는 또 귀차니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 알코올 수압도 샀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고 있고, 그리고 패드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 패드로 피부결 정돈해 주신 다음에 한번 싹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날 이렇게 사용했을 때 막 트러블이 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알코올 수압이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파츌러 사용법 알려드릴 건데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먼저 스파츌러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파데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직접 보여드릴게요. 주르르, 이렇게 막 주르르르 이렇게 리퀴드하게 흐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크리미하게 꾸덕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요거는 에뛰드 더블 래스팅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흐르는 제형과도 궁합이 나쁘지는 않은 게 당연히 좋은 게, 우리가 스파츌러를 왜 쓴다 그랬죠? 두껍지 않게 얇게 펴바르려고. 근데 이런 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스파츌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셔도 손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얇게 올라가는 제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썼을 때 훨씬 더 궁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도 당연히 스파츌러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극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거는 이런 제형이라는 거. 이 스파츌러를 이렇게 묻힐 때 세로로 세워가지고 찍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바른다고 했잖아요. 스파츌러를 든 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써주세요라고 했죠. 얼굴 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 오른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왼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맞닿는 그 면을 해가지고 가볍게 미운 다음에 쑥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친구들의 선택이에요. 그럼 발라볼게요. 나가서 follow me.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찍 했죠. 그 다음에 쭉.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양 있죠? 여기 다시 한번 해서 찍쭉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쓱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피카소가 조금 도톰하게 발리는 느낌은 있거든요? 물론 얇게 펴발리지만 다른 요런 화홍이랑 다이소보다는 좀 더 여기 있는 도톰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퍼프를 두두두두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커버력을 한 번에 나는 미치게 다 커버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해주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밀착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스파츌러
스파츌러를 쓰면 좋은 게 모공 게임 있죠. 이런 것들도 완전 낮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거의 없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얇게 슬라이스처럼 쓱 모공 쭉 이렇게 메꿔주기 때문에 스파츌러 쓰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펴바르고 두드리지 마시고요. 한 면 한 면 이렇게 펴발라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얇게 올라갔는데도 커버력 있게 이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쓰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커버력이 높고 꾸덕한 파데를 함께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화홍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쓱 이렇게 날에 묻어있거든요. 반대쪽 동일하게 쓱 근데 제가 말했죠. 훨씬 더 얇게 올라간다고. 화홍이 날이 거의 한 반 이상은 더 얇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워낙에 얇게 올라가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모공들에 쏙쏙 메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들. 근데 화알못 분들은 화홍보다는 피카소가 더 사용하기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얘가 몇 배로 얇게 발리긴 하거든요. 근데 얇게 발리다 보면은 뭐가 더 떨어지나요? 커버력이 떨어지죠. 근데 커버력을 쌓으려고 계속해서 이걸로 올려줄 텐데 얘가 또 날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힘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파데를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데를 벗겨내지 않게 2차 커버를 해줄 때는 훨씬 더 힘을 풀어줘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모습을 보셨을 때 지금 똑같은 파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붉은기 커버된 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기가 훨씬 더 붉은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비쳐 올라오는 걸 느껴지시죠? 사실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얇게 올라가는 건데 이 화홍이 미쳤더라고요. 여기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 2차 커버 할 때는 이거 올려줄 때 처음에는 일직선으로 해줬잖아요. 근데 커버력을 좀 더 올리고 싶은 부위들은 살짝 기울여주게 되면은 좀 더 커버력 있게 올라가거든요. 잼 바르는 거 생각해봐요. 이렇게 일자로 싹 해주는 게 좋겠어? 눕혀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어? 살짝 이렇게 눕혀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긁히지 않고 얇게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전체적으로 퍼뜨리지 말고 딱 그 커버할 부위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계 생기지 않게 두드려주기. 그리고 저한테 DM으로 이마라든지 코 부분 사용하는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거나 방향은 크게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코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피부결에 따라서 여기는 해주시는데 왜 여기는 반대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피부결이라는 거는 스파츌러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게 도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결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스파츌러는 굉장히 얇게 펴바르는 거라서 크게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의 편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은? 그리고 브러쉬는 처음 그 딱 바르는 그 느낌과 마무리됐을 때 그 두께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스파츌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얇게 올라가는 균일한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파츌러 한번 중독되시면은 맨날 쓰게 될걸요? 너무 재밌어. 코도 지금 그 살짝 바른 양으로 지금 하는데도 엄청 매끈하게 커버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블랙헤드 관리를 진짜 꼼꼼하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코 부분에 각질 이런 게 싹 정리돼. 근데 이거 진짜 파데 밀착력 너무 좋다. 근데 난 요 정도 커버력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 있죠. 이렇게 또 얇게 베이스 한 다음에 컨실러로 싹 이마 탁 치는 소리 나오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스파츌러 있죠. 섞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컨실러랑 섞인 게 묻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해주는 겁니다. 섞어서 해주세요 꼭. 그럼 여기 살짝만 해볼까요? 이렇게. 컨실러는 제발 스파츌러 한 다음에 이렇게 막 뒷브러쉬 올리면 안 돼. 그리고 파데랑 꼭 섞어주세요. 왜냐 파데랑 안 섞으면 컬러감이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안 돼. 경계 생기는 걸 절대 못 봐. 그리고 코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붉은기 같은 경우는 사실 브러쉬라든지 다르게 퍼프로 그냥 올리게 되면은 두꺼워져가지고 무너짐이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근데 컨실러랑 파데랑 이렇게 가볍게 섞은 다음에 스파츌러를 올려주게 되면은 정말 적은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너짐도 크게 오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이제 미세한 잡티들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꼭꼭꼭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깐달걀 피부 난리 나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요 세 가지 차이점. 일단 다이소랑 피카소랑 이 화홍. 피카소는 정석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쌓고 쌓아도 긁히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곡선형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메이크업 전용으로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비싼 값을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화홍 같은 경우는 좀 컨트롤이 어려운 분들 있죠. 나는 얇게 하고 싶은데 이 피카소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은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두께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만 얘는 또 긁히지 않게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부가 너무 민감한 분들은 살짝 그 날카로운 느낌까지는 아닌데 여튼 날카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다이소 같은 경우는 얘는 특히나 컨실러 같은 거 사용해주기 너무 좋아요. 부분적으로 커버해주고 싶을 때 올려줄 때 최고입니다. 그리고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뭐 프라이머라든지 뭐 화잘막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그런 거를 사용해줘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사용해줘도 되고요. 선크림 같은 것도 스파츌러로 균일하게 사용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퍼프는 리얼 테크닉스 퍼프고요. 진짜 꿀조합. 저의 찐템이니까 이거 꼭 구매해 보시고요. 이거 말고 제가 스파츌러랑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꿀조합이라 느껴졌던 퍼프는 더분 있죠. 그거 수분 라텍스 제가 정말 많이 썼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거랑 사용해 주시면은 뭔가 쫀쫀하게 차차차차 올라가는 느낌도 있어서 촉촉한 걸 좋아하신다, 속건조가 느껴지신다,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스파츌러의 모든 것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 외에 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종합해서 뭐 고정 댓글이라든지 더보기란에 제가 또 답변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